안녕하세요. 석천 서순석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한자 해석 구성궁 예천명 1권의 113쪽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봤는데 여러분이 어느 방법이 좋은가 댓글로 좀 이렇게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글자만 하려고 해요. 가을지자, 나을산자, 깊을심자입니다. 이 책 보고 그대로 정확하게 그 책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렸다고 말씀드린 거는 법첩을 보지 않아도 법첩과 같다고 보시고서 책을 치워놓고서 글자의 구성하고 가을지자를 쓸 때 주의할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운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지자를 보면은 제가 빨간 선으로 이제 색다르게 한다고 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빨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갈지자의 이 점이 이런 이거 법첩을 딱 보고서 보실 때 위치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보실 때 이런 점이 수평으로 갔다는 걸 유의하시고 이 글자에서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이 점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이 점은 수평이지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가까워요.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이 치킴과 삐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약간 올라가면서 파임이 나가는데 여기서는 요 파임을 나가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길게 나가기 쉬운데 여기 꺾이는 부분 파임에서 이 꺾이는 부분이 어디 왔나 이걸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많이 이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굵은 액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씨의 중심은 가운데 동그라미 친 이 핵심 여기가 이 글씨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축입니다. 축. 자, 여기가 이 선이 축입니다. 이 선. 그걸 유의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갈지자를 이제 어떻게 쓰나 운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점은 역시 점을 찍을 때는 그냥 푹 찍는 것이 아니고 한자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죠. 탄탄하게 들어가서 세워서 오른쪽 다시 세우면서 붓끝이 모아지면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갈 때는 요획 두 번째 치킴 요거는 이제 요 위치는 말씀드렸으니까 운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동구수로 하면은 탄탄하게 들어가서 세우면서 붓이 펼쳐지면서 나갑니다. 그때 위는 직선이고 아래는 사선으로 올라가는데 붓끝은 항상 중앙으로 가요. 이런 걸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대서 이렇게 쓸어가지고 위는 반듯하고 아래는 차차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쓸고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붓은 이렇게 다 이제 흐트러지죠. 네. 아마 여러분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거는 아니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쓰셔도 처음에는 기초할 때 이게 쓰셔도 좋은데 초보 때는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쓸어야만 편합니다. 이렇게 쓸고 다녀야 모양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고 다니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동그랗게 나오니까 또 그럴 때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쓸고 다녀야 되겠죠. 그건 붓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수직으로 세워서 탄탄하게 강하게 붓을 꺾는 것처럼
아래로 줄르면서 세워야 됩니다. 세우면서 그럼 동그랗게 앞이 나오죠. 이 앞이가 동그랗게. 그러면서 세우면서 이렇게 붓을 세워서 모읍니다. 모으면서 붓끝이 회계 중앙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아지면서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방향 전환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야 됩니다. 수직으로 꽂아 들어가면서 붓끝만 1분필만 팍 꺾어서 다시 세웁니다. 세우는 순간에 붓 전체가 방필로 중앙으로 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붓을 약간 방향 전환을 해가면서 붓끝을 모아가면은 이런 획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 가르치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빗침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빗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각도가 어떻게 꺾이는가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우선 쓰는 건 보세요. 쓰는 거는 여기서 세우고 이런 것도 요 얘기예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서 딱 세우면서 탄탄하게 세우면서 잘 쓰는 분들은 붓을 잘 탄탄히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요렇게 붓끝이 상단으로 지나가도록 요렇게 쓸고서 요렇게 가면 아주 쉽게 획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겨가지고 면을 조금 바꾸면서 다시 세워서 요렇게 또 요렇게 붓끝이 상단으로 가도록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워서 요렇게 탄탄하게 세워서 요령 있는 분들은 붓을 세울 줄 아니까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붓이 잘 안 모아지죠. 빨리 하면 잘 모아집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쓸고 다니는 거죠. 결국은 끝에 와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모으면 또 모아져요. 그런 붓인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는 하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나 보시죠. 붓이 세워서 이렇게 붓끝이 방향전환이 돼가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길게 0.8법이 나오죠. 빗침이 길게 내려갈 때 붓끝이 상단으로 안 지나가고 중앙으로 지나가도록 자꾸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꺾어질 때 여기서 꺾어져 어떻게 꺾어지나 보세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면이 이렇게 모으면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꺾으라고 해서 이 부분 더 길게 여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강하게 붓을 꺾어서 다시 세웁니다. 딱 세워서 꽂아가지고 나가면서 붓끝이 정중앙으로 갈라져 나가면서 붓끝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여기쯤이라 했어요. 너무 많이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나갈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나가지 말라 그거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자, 나을 산자입니다. 나을 산자에서는 요 한 획만 이 사선으로 가는 획이 이렇게 가늘어졌다가 넓어지거든요. 사선이 원본을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늘어졌다가 넓게 나가는데 끝에 가서 모아지는 것이 이렇게 좌우로 독사꼬리처럼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여기 중봉은필입니다. 중봉은필의 결과예요. 끝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한쪽이 치우쳐서 한쪽은 날씬하고 한쪽은 뾰족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한 획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산자에는 양쪽에 축이 정중앙의 축이 여기고, 그리고서 약간 이 내려가는 획이 오른쪽으로 약간 온 것처럼 왔죠? 조금 왔죠? 그러면서 양쪽 각도가 같게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요 첫 획, 두 번째 가로획, 세 번째 가로획이 점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다. 그걸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밖으로 나갈수록 아래로 내려올 때 요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가죠. 그래서 요 길게 왼쪽으로 내려갈 때 얼마만큼 나가야 되냐. 너무 밖으로 넓게 벌리면 모양이 안 나죠. 요 각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산자에서는 요 한 획만 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살짝 들었다가 역시 붓끝이 저 왼쪽 가수로 가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했다 요렇게 가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수직으로 세워서 붓끝을 탁 모읍니다. 완전히 붓끝을 모으면 여기가 가늘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가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자 보세요. 세우고 팔꿈치가 이렇게 붓끝 모은 다음에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서 중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원필로 모아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서 세워서 이렇게 붓끝을 완전히 모으기 때문에 여기가 잘록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여기서 다시 탄탄하게 가면서 붓끝을 모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가 약간 가늘어졌다가 굵게 나갔죠. 네. 그 다음 기풀심자입니다. 기풀심자는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축이, 이 글 사이 축이 여기입니다. 정중앙이 요 머리에 요 왼쪽 획이 있고, 삼수변의 각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었고, 이쪽도 이렇게 기울었죠. 요 점을 얼마큼 나가야 되느냐는 그 기준이 이런 각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심자가 조금 까다로운 것이 요 획과 요 획을 요걸 잘 너무 밖으로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심자를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요 획을 할 때는 붓을 탄탄하게 역시 수직으로 들어가면서 치받아서 위로 치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워가면서 붓끝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삐침은 긴 삐침, 짧은 삐침처럼 점을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삼수변이 그 다음에 이거하고 나란하게 오는 게 아니라 요것이 나온 바깥쪽에 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끝에 나온 첫 획의 바깥쪽으로 나간 그 각도대로 이것이 쭉 이렇게 타고 나간다면은 여기서 만나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서 사선으로 나가면서 만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다시 세워서 치받고 또 수직으로 붓끝이 모아지면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삼수변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요령은 뭐냐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날카롭게 수직으로 치봐서 꽂아 세워서 이렇게 붓끝이 모아지면서 왔다가 그대로 그 방향으로 요 각도 방향으로 쭉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각도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첫 머리를 시작해서 다시 탁 치봤습니다. 꽂아가지고 또 수직으로 붓끝을
이 왼쪽 획이 수직으로 내려오게 하면 왼쪽 획이 왼쪽 선이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붓끝이 완전히 모아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방울 떨어지듯이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요것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중앙이 아니고 약간 역시 아까 여기서 첫 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거꾸로 치받아서 위로 붓끝을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강하게 꽂아서 세워서 붓끝을 완전히 이렇게 모아서 가는 이 각도대로 쭉 나갔다가 여기서 또 탁 세워서 또 수직으로 쭉 모아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오면 요렇게 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온 이 끝에 이 물방울이 떨어진 요 끝에 요 점에 세 번째 점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세 번째 점에 요 세 번째 점이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요. 세 번째 점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점이 요거하고 일직선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수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삼수변을 쉽게 쓰는 요령.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왜 이렇게 복잡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붓을 점을 찍을 때 이렇게 쓰다듬어서 붓끝이 상단으로 쓸쓸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서 수직으로 강하게 꽂아서 세워서 붓을 완전히 세운 상태에서 여기서 붓끝을 모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붓이 쭉 펴져 있죠? 이렇게 쭉 펴져 있어야 돼, 붓이. 내가 쓰고 있는 붓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쓰려면 쭉 펴지지 않죠. 들어넣어서 이게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붓이 뉘어가지고 쓰고 다니지 말고 그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붓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게. 그리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시간이 그러면 가더라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점 하나를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강하게 꽂으세요. 이 바닥에다 탄탄하게 꽂으면서 탄탄하기 때문에 붓이 팍 힘없이 축 주저앉으면 안 돼요. 탄탄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꽂습니다. 돈필로 꽂는 거예요. 붓이 S자로 휘어지게. 그래서 다시 세우면서 붓끝이 모아집니다. 붓끝이 모아지면 점 하나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점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필이. 붓을 송곳처럼 완전히 모아진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서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탄탄하게 이렇게 송곳으로 꽂아서 이렇게 아래로 찌릅니다. 찔릴 때 붓이 S자로 휘어지는 걸 돈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돈필이 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붓끝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서 내려오면 첫 번째 점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나오는 각도, 요 각도대로 그 다음 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각도만 다르죠. 이렇게 붓끝만 강하게 꺾으면서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서 엎어요. 또 세우고 세우면서 붓끝이 모아지면 팔꿈치는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좀 길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게 쓰는 걸 보시면 참 좋은데 영상으로 얼마나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점을 찍는 방법, 위치는 파악하셨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탁 탄탄하게 이렇게 탄탄하게 들어가서 수직으로 꽂고 다시 세워서 붓끝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런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점인데 나갈 때는 여기 보시죠. 세 번째 점 요거 나갈 때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세 번째 점이 요 두 번째 점의 끝과 세 번째 점의 끝이 한 선상에 있어요. 요거. 어떻게? 잘 보세요. 요 점과 요 점이 요것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삼수변을 위치를 잡기가 막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운필만 정확하면 아주 쉬워요. 운필이 보세요. 자, 보시죠. 한 번 더 합니다. 삼수변 찍는 것만 하고 맞춰야겠네. 20분이 넘었네요. 이렇게 강하게 꽂아서 땅 세워서 이렇게 붓끝이 모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각대로 나가면 이 사선 방향대로 나가면서 두 번째 점의 시작을 딱 누르면 다시 세워요. 똑같은 방법으로 꺾고 더 강하게 수직으로 이제 모아져 가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 선이 보고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거꾸로 이렇게 치받아서 위로 모아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과 요 점과 요 점이 일직선상에 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심자에서 설명드릴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